로청광인으로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1위. 그래서 그 많은 것 중 뭐 사야 돼?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하기 위해 우리들만의 시상식 올해의 로청 어워드를 준비했다. 이 리뷰를 위해 기존 모아온 데이터 외에도 티셔츠에 걸레반모를 뿌린 후 며칠에 걸쳐 말린 후 세차계를 통해 0.1 단위의 탁도까지 측정한 집착적 광기의 데이터들까지 종합하여 순위를 매겨봤다. 올해 시점이 또 좋은 게 3대장 브랜드 모두 플래그십 런칭을 빠르게 한 상태라 타이밍이 딱 좋거든. 뭐 긴 말 찍을 필요 있어? 25년 로청 베스트 빠르게 간다. 종합 베스트. 올해의 로청을 성능은 물론 가격까지 모든 걸 종합해서 하나만 꼽으라면 이 시점 두 제품을 꼽을 것 같다. 첫 번째로 작년 기종 드리미 X40이다. 올해 각사 쟁쟁한 신형 플래그십을 놔두고 구형이라니 좀 의외지? 여기엔 드리미가 쏘아올린 공, 일명 드쏘공 사태라는 배경 설명이 필요하다. 매년 플래그십 가격이 20-30씩 월급날 국민연금 받아가듯 따박따박 인상됐던 게 최근 로청업계 상황이었대. 근데 올해 드리미의 경우 예상을 깨고 동결도 아닌 심지어 작년 출시 할인가보다 더 싼 가격으로 1월 6일 신제품 X50의 출시가를 기습 발표해버리는 사태가 벌어진 거다. 이때가 내가 CES 기간이라 경쟁사들이 모두 모여있어 업체들과 이와 관련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모두 드림이 미친 거 아니야? 라는 직설적인 표현을 내뱉을 정도로 충격과 공포의 모먼트였달까. 덕분에 다른 업체들도 줄줄이 가격 못 올리고 드림이 눈치 보며 가격 동결을 해버리는 어찌 보면 16 드리미 열사 폭탄 선언의 나비 효과가 지금까지 이어졌대. 자, 여기까지가 백그라운드 상황 설명이고, 그래서 신형 X50의 가격이 낮아진 만큼 기존 구형이 된 X40의 가격도 꽤 낮춰야 하는 상황이 된 거다. 근데 이 X40이 드리미의 명기거든. 버스커버스커 일집같이 정말 수록된 모든 노래가 좋았던 명반처럼 로청도 각 브랜드들마다 로청의 수준을 높인 기가 막히게 잘 빠진 명기들이 있대. 4년 전 로보락의 X6 Max V, 나루알 1세대 모델들이 그런 제품들인데 드리미의 경우 작년 X40이 진짜 명기였대. 이 제품의 강점은 압도적인 밸런스대. 청소기의 근본은 흡입과 물걸레질이잖아. 흡입력은 12000파스칼로 최신 20000파스칼대 플래그십보다 스펙상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카펫 흡입력은 오히려 역대 3위권 수준에, 물걸레질은 끈적한 이물질인 땅콩잼과 딱딱하게 굳은 이물질인 커피자국 모드에서 고른 탑 클래스 수준의 결과를 보여줬대. 회피력도 발군이라 선류, 양말, 배설물, 장난감 등 테스트에서 회피 확률, 회피 반경 등에서 최상위권 성능을 보여줬대. 특히 로청이 가장 잘 걸리는 선류 회피에서 가장 얇은 빵끈을 1차에서 회피하는 현존 유의한 청소기대. 그나마 최근 플래그십 대비 살짝 밀린다는 영역이 머리카락 엉킴 방지와 문턱 돌파 성능 정도인데, 머리카락 엉킴 방지도 하드코어한 상황에서 몇 올 정도 엉키는 수준이라 일반적인 환경에선 충분히 대응 가능하고, 문턱 돌파 성능도 24mm로 돌파 특수기가 장착되지 않은 로청들 중에선 가장 높은 스펙을 보여준다. 이게 얼마나 명기냐면 물걸레질과 스테이션 걸레 세척력은 심지어 올해 신제품 X50보다 더 우위에 있대. 땅콩잼에서 일부 약점을 보여줬던 X50 대비 더 깔끔한 물걸레질을 보여줬고, 특히 스테이션 걸레 세척력은 탁도를 비교해봐도 X50보다도 투명하대. 저때 당시에는 티셔츠에 묻히는 실험을 하기 전이라 그렇지 실험을 진행한 X50이 역대 2위권의 탁도를 기록한 걸 보면 아마도 1위권의 세척력을 가지고 있을 거란 판단이 돼. 시간이 지나도 클라스는 영원하달게. 근데 아까 말한 드쏘공 사태로 인해 가격은 할인가 뜨면 100만원 언저리로 플래그십보다 40-50만원 더 싸다. 이게 100만원 언더로 풀리면 이 가격에선 현 시점 정말 족수가 없다고 본대. 두 번째로 로보락 큐레보 커브대. 든든한 국밥 같은 로보락의 안정된 성능과 3회를 제외하곤 탑급의 AS 커버리지를 원하는 입장이라면 난 개인적으로 올해 큐레보 커브를 선택할 것 같대. 물론 예산에 허들이 없다면 올해 로보락 플래그십인 S9 Max V 울트라를 사는 게 맞대. 다만 로보락의 플래그십들은 할인이 거의 없어 꽤 부담되는 가격일 수밖에 없대. 근데 로보락 커브의 경우 플래그십 대비 40만원 가까이 싸면서 테스트 당시 역대 성능 기록을 내 분야에서나 1위를 갈아치운 밸런스가 상당히 훌륭한 제품이래. 로보락 청룡 쇼바가 처음으로 적용된 제품인 만큼 단일 장애물도 3cm까지 돌파가 가능해 엔간한 롤매트 수준은 가뿐히 넘는 데다 이 쇼바로 인한 장애물 탈출도 강력하고 빠르다. 머리카락 엉킴 방지도 두 개의 나뉘어진 흡입 롤러를 통해 하드코어한 상태에서도 엉키지 않고 빨아들이는 탑급 성능을 보여주는데, 사실 이 제품의 진짜
하자는 기본기대. 기본기 측면에서 오히려 자사 플래그십보다 강력한 모습을 보여준대. 흡입력은 18500파스칼로 20000파스칼 이상의 플래그십보다는 낮지만 카펫 흡입력에서는 흡입력 85%로 78%의 흡입력을 보여준 25년 플래그십인 S9 Max V 울트라보다 더 좋아 특정 상황에서 플래그십 쌈 싸먹는 흡입 효율을 보여줬대. 이런 안티탱글이 강력한 쐐기형 브러쉬 평균 흡입률이 73%라는 걸 감안했을 때 흡입 성능만큼은 이 쐐기형 안티탱글계 로청 역대 1위급 성능이대. 물걸레질도 점성이 있는 오염이나 딱딱하게 굳은 오염 전반에 걸쳐 오른바닥 세척력을 보여주며 탑급 성능을 보여줬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스테이션의 물걸레 세척력이다. 이 물걸레를 정말 깨끗하게 빨아주는데 이 탁도를 티셔츠에 떨어뜨려 말린 후 세차기를 통해 그 차이를 데이터화해본 결과 현 시점 가장 깨끗하게 빤 로청 1위를 기록했다. 이 역시 S라인 신형보다 높은 수준이다. 거기에 소음의 경우도 현재까지 출시한 모든 제품 중 유일하게 평균 소음이 60dB 이하를 기록한 제품으로 압도적인 저소음 수치를 기록한 제품이다. 한마디로 기본기가 플래그십들을 씹어먹는 괴물이다. 이 제품의 단점은 정말 딱 기초 수준만 피하는 아쉬운 회피력 그리고 이름 정도다. 이 정도 성능이면 그냥 가성비 Q라인과 플래그십 S라인 사이에 새로운 라인으로 이름을 새로 만들었어야 했다. 끝내주는 성능의 아반떼의 최대 단점이 아반떼라는 이름 자체인 것처럼 기존 가성비 중국기 Q라인이 이름에 붙어서 애매해진 케이스. Q라인을 붙일 거면 차라리 가격이 딱 120만원대 정도만 됐어도 덜 나위 없었을 것 같은데 이게 아쉽다. 로벌하게 안정된 청소기 기본 성능, 소음, 장애물 돌파 성능 등이 중요하다면 잘 맞는 제품이다. 다만 회피력이 가장 중요하다면 다른 거 사자. 가성비 베스트. 현 시점 최고의 가성비 제품을 고르라면 난 그냥 이 제품. 최근 40~50만원대 직구 제품군을 말 그대로 개박살내버린 장본인 에코백스 T30S 프로다. 주요 브랜드들이 가지는 강점의 영역이 다 다른데 에코백스의 가장 강력한 펀치라인은 개인적으로 플래그십 X라인보다 이 중국기 라인인 T라인이라고 본다. 2차 대전에서 가장 뛰어난 전차는 티거였지만 전쟁의 판도를 바꾼 건 부루의 가성비 T34인 것처럼 에코백스 T라인은 무시무시한 가성비로 로청 판을 흔든 에코백스 판매의 주포다. 이 제품의 장점은 엔간한 플래그십을 위협하는 강력한 기본기들이다. 흡입력은 11000파스칼로 올해 플래그십들의 반 정도 수준이지만 흡입력은 숫자보단 실전이다. 강력한 흡입 성능이 필요한 카펫 설탕 흡입력에서 무려 94%의 무시무시한 흡입 효율을 보여주며 올해 모든 플래그십들은 물론이고 역대 2위라는 살벌한 성능을 보여줬대. 머리카락 엉킴 테스트도 쐐기형보다 방지 성능이 약하다는 평인 V브러쉬 형태임에도 하드코어한 테스트에선 거의 엉키지 않았는데 이는 심지어 자사 플래그십인 X8보다 더 나은 수준이었대. 물걸레질 테스트에서도 가장 어렵다는 끈적이는 땅콩잼도 플래그십들 쌈 싸먹을 정도로 잘 닦아줬는데 그나마 건조된 커피 자국에서 조금 밀리는 수준이었대. 스테이션의 물걸레 세척력과 세척 후 탁도도 중국기치고 상대적으로 우수한 수준이었대. 문턱 돌파 성능도 23mm급으로 돌파 추가 장치가 없는 로청에선 2위권 수준의 강력함을 보여줬대.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무엇보다 회피력이대. 회피 센서와 관련 알고리즘은 일단 탑재되는 순간 가격 경쟁력을 잃어 중국기에서 기를 쓰고 성능을 빼거나 최소한으로 탑재되는 게 로청바닥 기본 공식이대. 근데 이 제품 중국기라고 보기 어려운 수준의 회피력과 준수한 회피 사각을 보여줬대. 심지어 이건 T30 프로보다 전면 인식 센서가 약한 버전인데도 이 정도대. 정말 이 제품이 출시된 24년을 기점으로 사장이 빠따라도 들었는지 에코백스의 기술력이 각성했다고 생각될 정도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전반에 걸쳐 그 이전과 전혀 다른 성능을 보여줬대. 그런데 가격이 할인가 때는 60만원대도 불려버리니 40~50만원대 직구 제품들의 씨를 말려버리지. 한마디로 생태계 파괴자랄까? 플래그십의 육박 아니 때로는 넘어서는 성능에 국내 대응 가능한 AS만까지 더해지니 이 제품 때문에 직구 메리트가 많이 사라졌대. 가성비계의 황태자인 B116의 적통 후계자들인 쿠팡직 수입 X 시리즈들이 50만원 이하에선 괜찮은 선택지지만 가격대가 20만원 차이 안쪽이라면 이 제품이 낫다고 본다. 아싸리 가격만 보겠다 하면 조나레 올인원 제품도 입문기로 괜찮은 선택지대. 걸레 확장에 안티탱글 브러쉬까지 가지고 있는 쓸만한 수준의 제품인데 가격이 할인가 뜰 때 뭐 무선 청소기보다 싼 30만원대 이하까지 나오는 미쳐버린 가격이 특징이다. 다만 어디까지나 입문기로서 낮은 가격에 들어가기 좋은 제품이지 성능은 사실 중국기에 비비기 어려우니 참고하자. 장애물 돌파 베스트. 올해 로청계에서 가장 화두가 됐던 건 경쟁적으로 진행된 우상역급 장애물 넘기 기록 갱신이었대. 그리고 그 최종 승자는 바로 드리미 X52였대.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환경에서 이 장애물 돌파 성능이 정말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만리장성급 구축 문턱들은 물론 아파트 층간 소음으로 인한 각종 매트들로 인해 돌파해야 할 장애물들이 정말 많기 때문이다. 이 제품 좌우에 달린 특수
가리를 이용해 문턱을 넘는데 박스 테이프 두께인 무려 최대 5cm의 문턱도 넘어버리는 괴랄한 성능을 보여줬대. 진심 구한말 경복궁 문지방도 넘어버릴 수준이라 국내 문턱은 못 넘는 게 없다고 봐도 무방하고 거의 모든 매트에도 대응 가능한 수준이래. 샤시 문턱으로 닦기 불가능했던 베란다 청소까지 가능해주는 현 시점 문턱 돌파 관련 정답에 가까운 제품이래. 그러면서 아까 말했던 드리미의 명기 X40 기체를 계승하는 제품이라 흡입력, 걸레질, 회피력 전반에서 우수한 기본기를 보여준대. 롤러 브러쉬가 2개라 머리카락 엉킴 방지 능력이 전작 대비 더 향상된 것도 포인트. 한마디로 장애물 돌파 성능이 가장 중요한 구축이나 육아인에게 이 제품이 가장 잘 맞는데, 다만 5cm는 한계 수준이라 이 정도 높이면 재질에 따라 미끄러지며 넘지 못할 수도 있고 돌파 후 내려오는 과정에 충격이 좀 있는 편이라 바닥 재질에 따라 너무 자주 쓰면 내구도를 깎을 수 있으니 주의하자. 물걸레 베스트. 올해 획기적인 형태의 물걸레로 걸레질 덕후들에게 충격적인 데뷔를 한 게 에코백스 XA시대. 진동과 회전이 지배하던 로청판에 롤러 형태의 물걸레를 새롭게 장착했는데 청소 시 걸레의 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면서 걸레에 붙은 이물질을 오수통으로 보내주는 메커니즘이다. 덕분에 실시간으로 깨끗해진 걸레를 청소가 끝날 때까지 유지해주는 게 최대 강점이다. 그래서 물걸레질을 보면 끈적거리는 점성이 있는 땅콩잼을 정말 한 톨도 남김없이 깨끗하게 닦아주는데 더 놀라운 건 땅콩잼의 유분기까지 닦아준다는 거다. 비교하면 정말 강력한 세척력을 여실히 느낄 수 있다. 유분기 낭낭한 액체류 테스트에서도 기존 회전형은 세척 한도 이상의 잔여물은 바닥에 그대로 비벼버린 자국이 있는데 이건 오수통으로 모아주다 보니 바닥의 오염물을 하나도 남김없이 세척해줬다. 사용자들의 후기들을 들어보면 강아지들이 오줌 밟은 자국 같은 건 회전형 걸레가 닦았을 때 오줌을 바닥에 펴바르는 상황이었다면 이건 오줌 자국을 남김없이 닦아줘 바닥 위생에 큰 만족도를 느꼈다고 한다. 회피력도 훌륭한 수준이라 각종 기본적인 테스트에서도 청소 사각을 상당히 줄이며 잘 피해줬고 특히 0.7cm 수준의 낮은 높이 회피는 역대 1위권 성능이었대. 흡입력이나 머리카락 엉킴 방지 수준도 플래그십급은 해준대. 다만 이 세상에 완벽한 제품은 없고 이 형태도 단점은 있대. 바로 단서 조항은 부지런할 것과 굳은 이물질이 별로 없을 것이다. 이 제품같이 롤러 형태의 걸레가 실시간으로 깨끗한 걸레로 닦으며 이물질을 남김없이 빨아들이는 장점이 있는 대신 스테이션의 걸레 세척력 부분에 있어선 회전형 대비 아쉬운 데다 걸레 구조가 좀 폐쇄적이라 공기순환으로 인한 건조 측면에 다소 약점이 있어 쉽내 취약할 수 있다는 거다. 이럴 땐 바로바로 발을 C자로 수동 세척 관리해주는 부지런함이 필요하다. 본체 호수 수거함도 추가로 간간히 세척해줘야 하는 등 관리에 부지런함이 요한달까. 딱딱하게 굳은 커피 자국 같은 이물질도 걸레가 땅에 닿는 표면적이 회전형 대비 좁아 세척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도 약점이다. 뭐 이런 단점에도 굳은 자국이 일반적인 오염 형태는 아니고 주로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마주하는 기름기 있는 오염이나 가벼운 점착력의 이물질 등은 기존 제품들을 압살하니 물걸레 성능이 중요하다면 가장 매력적인 제품이란 생각엔 변함이 없다. 회피력 베스트. 현 시점 회피력이 가장 중요하다면 이 제품 나르왈 Z 울트라가 제일 적합하다. 전면에 회피에 가장 강력하다는 RGB 센서를 2개나 때려박아 장애물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회피한다. 장애물 회피에 100%란 없고 결국 확률적으로 얼마나 잘 회피하냐의 싸움인데 내가 사용해본 어떤 제품들보다 높은 확률로 장애물들을 회피해냈대. 특히 로청이 가장 잘 엉키는 선류 장애물들의 경우 펼쳐져 있는 선을 따라 회피하는 회피 기동력과 그에 따른 최소 수준의 청소 사각은 단연 압도적으로 업계 2위권과 격차가 꽤 있을 정도로 좋대. 거기에 머리카락 엉킴 방지 원조 기술 브랜드인 만큼 머리카락 엉킴 방지 성능도 독보적인 1위다. 쐐기형 브러쉬들이 일반적인 수준은 안 걸리지만 50cm급 이상 머리카락으로 하드코어 테스트를 해보면 결국 모두 조금은 걸렸는데 이 최고 수준 길이의 테스트에서 유일하게 안 걸린 제품이 이 나르왈 제품이다. 걸레 세척력이나 스테이션 세척 수준도 플래그십급이다. 아쉬운 부분이라면 흡입 브러쉬의 형태상 카페드 흡입력이 좀 딸린다는 것과 2cm로 평범한 수준의 문턱 돌파 성능 그리고 주요 브랜드 대비 약한 AS 인프라 정도? 순수 머리카락 엉킴 방지와 회피력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면 이런 단점을 감안하더라도 타 브랜드 최신 플래그십 대비 현 시점 가장 잘 맞는 제품이다. 위생 베스트. 생각보다 다른 성능들을 일부 양보하더라도 위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사람들에게 현 시점 대체 불가능한 제품이 바로 노이시스 플로리오 제품이다. 냄새, 잔여 이물질로 인한 때 등 위생 관련 문제가 모두 걸레에서 기인한다면 그냥 매번 새 걸레로 교체해버리면 되잖아? 라는 말이 안 되어 보이는 아이디어를 실체화한 제품이다. 매번 새 걸레로 교체해주니 걸레 신내를 완벽하게 해결한 현존 유일한 제품이다. 물로 안 닦으니 스테이션 내부도 깔끔하고 오수통의 역한 냄새를 맡을 일도 없어 위생 관련 고트 제품이다. 일회용 걸레라 성능 자체가 후리진 않을까 걱정했는데 전반적으로 평타 이상의 성능을 보여줬다. 의외로 뜬금 회피력도 좋아서 각종 선이나 낮은 장애물들도 기가 막히게 회피하여 역대 회피력 2위권의 성능
성능을 보여준 것도 개반전이랄까. 물론 흡입 성능, 머리카락 엉킴 방지, 문턱 돌파 성능 등은 괜찮은 중급기에도 밀리는 데다 가격이 플래그십급이라는 게 허들이다. 다만 이 위생 관련해서 선택한 사람들의 찐 후기들을 보면 대부분 다 꽤 높은 만족도를 가지고 있다는 게 숨겨진 장점이랄까. 한마디로 위생이 최우선이라면 괜찮은 선택지다. 국내 제품 베스트. 중국 제품은 꺼려지거나 나이 드신 부모님께 선물용으로는 여전히 국내 제품이 괜찮은 선택지다.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 설치 자체를 잘못하시는데 3L급 인프라는 현지 설치에서 조작 가이드까지 친절하게 안내해주니 중국 브랜드들이 절대 커버하기 힘든 영역이다.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적으로 문의가 가능하고 쉽고 빠르게 AS를 받을 수 있다는 건 부모님 세대에게는 그 어떤 뛰어난 성능보다도 실사용에 있어 와닿는 강점이기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국내 선택지는 삼성과 LG인데 피지컬적으로는 후속으로 나온 LG가 근소하게 우위에 있지만 뭐 사실 도끼인 게 낀 수준이라 의미 부여를 할 수준까지는 아니다. 개인적으로 로청 L3 1차 대전에선 삼성의 전략전 판단에 손을 들어주는 편이다. 그냥 다 떠나서 제품을 100만원 초반대의 플래그십과 회피 성능을 뺀 70만원대의 가성비 버전 두 가지로 나누어 가격의 진입 장벽을 낮췄다는 게 신의 한 수였다고 본다. 사실 회피율이야 뭐 있으면 좋지만 우리 장모님만 봐도 회피력이 없는 제품을 쓰고 있는데 크게 만족하고 계시거든. 일단 부모님 세대는 신기술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있어 한번 쓰게 하는 게 가장 어려운 점인데, 국내 브랜드의 신뢰도와 가성비 있는 가격을 기반으로 신가전 영역 경험에 허들을 낮췄다는 게 내가 평가하는 가장 긍정적인 포인트다. 다만 삼성은 직배수가 없다는 게 단점인지라 직배수를 원한다면 LG로 가는 게 맞다. 물론 두 브랜드 다 현 시점 주요 4대 브랜드 중급기에도 밀리는 종합 성능은 좀 아쉬운 부분. 다만 상반기 중 삼성과 LG의 신제품이 나올 예정이라 이 부분은 출시하는 대로 정리해서 댓글로 정리해 놓겠다. 별평, 내가 매번 이야기하지만 가전의 정답은 없다. 나에게 조금 더 맞냐 안 맞냐의 차이일 뿐. 중요한 건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내가 스스로 결정해야 후회가 없다는 거다. 주식도 남이 찍어준 거 무지성으로 사면 하락장에 못 버티는 것처럼 어떤 제품이든 단점은 있기 마련이고, 그 단점을 마주했을 때 적어도 내가 스스로 결정한 제품이라면 멘탈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힘이 된다. 아무튼 현 시점 이후에 업데이트되는 제품들은 꾸준히 댓글로 반영하여 정리해 놓을 테니 몇 달 지난 후에 영상을 보는 미래의 형님 누님들도 걱정 말라고. 이용했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시계 부탁하며 궁금한 제품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달라.